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주식회사 3일패션이라는 회사를 회사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처 등록, 일반 거래처, 금융 거래처, 카드 거래처, 그리고 은행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을 계속 하겠는데요. 오늘은 174페이지 보시면은 174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그래서 이 3일패션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는 대상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승용차이어야 되고요. 회사 명의로 되어 있거나 또는 회사가 직원용이나 임원용으로 임차한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대해서 좀 법인세법에서 좀 잘 관리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배터리를 안 바꿨군요. 자,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고 또 차량의 운행 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법인세 신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법인세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만 쓰지 않고 이제 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퇴근할 때 가지고 가잖아요. 직원들도. 그러면 이제 휴일이나 이제 5월 4, 5, 6 이렇게 쉬는 날 회사 차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용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의미는 이렇습니다. 비용이라 하는 것은 회사에서 그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는 것은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해 주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총 수익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것을 소득금액으로 보고서 거기에다가 과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법인세도. 그런데 이제 이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 목적, 즉 업무 외목적으로 너무 많이 쓰이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걸 좀 살펴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도 이 업무용 승용차 관리 등록 업무가 이게 2016년,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할 겁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고정자산 등록,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고정자산 등록까지 하고 시간이 없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다음 시간으로 미뤘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3일패션으로 로그인 하셨으면 메뉴를 꺼내시고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여기에 있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코드란에다가 거기 수행 2번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101번 엔터. 자, 차량 번호 거기 64보 있죠? 그거 보시고 입력하십니다. 64보에 2461 차정도 아반떼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명의 부분은 회사차라요. 회사. 사용은 0번, 오케이, 0번. 자, 그러신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추가사항을 입력을 하는데요. 2번에 있는 고정자산 코드는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을 앞 시간에서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물음표 단추가 도움말이잖아요. 그래서 F2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이 물음표 단추를, 도움말 단추를 눌러보면은 이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목록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001번으로
이사유가나 승용차 등록한 것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어디까지 입력이 되냐면은 여기 취득일자, 그 다음에 경비구분, 그리고 명의구분까지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8번부터 추가로 입력합니다. 8번 기초 주행 누적거리다. 자, 기초 주행 누적거리 200km네요. 여기다 200 엔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에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인데 여기에 0번에 있습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자, 보험 기간까지 입력하겠습니다. 2018 12 31일 2019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는 목적은요, 차량별로 차량 유지비라든가 차량 유지비의 뭐 기름값, 수선비 이런 것들을 차량별로 관리하는 거예요. 차량별로. 그래서 요 다음 단계에 있는 계정 과목을 등록할 때 이제 계정 과목 안에 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데 왜 하는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 외에 지출되는 것을 막아보자. 막아보자. 뭐 그런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넣는 칸이 왜 2개예요? 보험 넣는 칸이요? 이게 뭐 내년 거는 밑에다가 계산해서 따로 넣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는 윗줄에다가 일단 넣어주시면 되는데 밑에 줄이 이게 어디에 쓰일까요? 추가로 이 만기가 돼서 다시 보험 기간이 이제 2019년 12월 31일 날 보험을 다시 재가입하면 여기다 추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칸이 2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일단 보험을 2 회계 이전도까지는 여기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수행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했던 수행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는 수행 결과 175페이지에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행 팁을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수행 팁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를 불러와 공통적인 부분은 자동 반영받는다. 방금 우리가 그렇게 했죠.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내용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관리 항목을 32 업무용 승용차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 계정 과목에 그 등록하는 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32번 업무용 승용차라는 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다음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감 변화 및 발생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계정이라고 하며, 계정에 붙이는 이름은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본 메뉴는 101번에서부터 999번까지의 계정 과목과 해당 과목의 구분을 규정하고 전표 입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적요를
미리 등록시켜 놓은 메뉴이다. 사용 기업의 필요에 따라 계정 과목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을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새로이 등록하는 방법, 아니면 적요를 추가하는 방법, 또는 계정 과목의 이름을 수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계정 과목의 분류 항목을 클릭하면 화면에 관련 범위의 계정 과목이 보입니다. 2번 계정 과목 코드, 계정 과목 구분, 사용, 관계, 관리 항목, 출력용 명칭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 보면 코드란에 임의의 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그 코드 번호로 바로 이동합니다. 적요는 거래 내용을 간단히 등록한 것으로 전표 입력 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 적요는 전표 입력 시 전표 구분을 출금, 입금으로 선택했을 때 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적요가 현금 적요요. 대체 적요는 전표 입력 시 전표 구분을 대체 차변, 대체 대변으로 선택할 때 사용하는 적요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요라는 것은요, 그 거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자를 해서 입력을 하는 것인데, 미리 등록을 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그 전표는 다음부터는 입력하지 않고 등록된 걸 쉽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발생하는 적요 같은 거를 등록해 놓고 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적요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 출금 전표나 입금 전표를 선택했을 때 현금 적요를 쓰는데, 아직 여러분들 출금 전표가 무엇이고 입금 전표가 무엇인지 아마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전표 입력에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출금이라는 것은 대변이 현금인 거래에 나가는 거. 거래 금액 전체가 현금이면서 대변이 현금인 거래를 우리가 출금 전표에다가 쉽게 쓸 수가 있고요. 입금이라 하는 것은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현금이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거래 금액 전부가 현금이고 차변이 현금인 거래는 입금 전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출금이나 입금을 선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요를 현금 적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적요라는 것은 차변, 대변.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이제 이론을 하면서 분계 연습을 조금 했는데, 그 분계 연습을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차변, 대변 이렇게 우리가 했죠. 그걸 우리가 대체 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선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요는 대체 적요라고 한다. 아이캔박스의 계정 과목의 신규 등록,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기존의 계정 과목 이외에 별도의 계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란에 여기를 이용하라는 거죠. 회사 설정 계정 과목 란에 커서를 두고 계정 과목을 입력해서 쓰면 된다. 이때 등록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 분류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코드 책의 범위에다가 등록을 해라. 그 범위를 지켜가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검정색 계정 과목을 수정할 때는 해당 란을 클릭하고 그냥 더 씌워서 입력해버리면 수정이 돼요. 그런데 빨강색으로 된 계정 과목을 수정할 때는 그냥 더 씌워서 입력이 안 될 테니까 컨트롤 F1을 누른 다음에 더 씌워서 입력을 하면 그때는 입력이 된다. 그러니까 빨강색으로 생긴 계정 과목은 좀 안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죠. 그대로 그냥 기업들이 써주기를 바라는 거고, 뭐 검은색은 뭐 고쳐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빨강색도 고칠 수는 있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거래를 이용할 때 계정 과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일부 계정 과목은 재무제표에 표시될 때 통합 계정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제출용에서 통합되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기타 재예금은 이 통합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이 있습니다 하는 거 우리 이론할 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렇게 제출용이라고 하는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통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쪽으로. 또 외상매출금 받으러 여러분 알다시피 이 두 개의 개정 과목은 매출채권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출용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채권으로 통합해서 보고가 된다 이거. 그리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걸 매입채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매입채무라는 통합계정으로 통합되어서 보고가 된다. 제출용이라고 하는 재무제표에서는. 자, 수행 내용에 이제 실무 연습을 해보는 문제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수행 1번을 보시면 협회비와 관련된 개정 과목 및 저교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협회비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협회비가 코드가 852번이라고 알려줬으니까 852번을 클릭해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찾아가시느냐? 자,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커서가 여기 101번에 딱 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8몇 번이죠? 852. 네, 852를 입력하면 돼요. 852 입력하시면 바로 852번으로 바로 가죠. 네. 자, 852번에 개정 과목 이름이 현재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거기에다가 더 씌워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협회비라고. 협회비를 만들겠다 이거. 띄어쓰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붙여서 협회비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알아서 지가 균등 배열이 일어나고요. 그 옆에 구분이라는欄으로 가보면은 2번은 인건비, 3번은 인건비의 직원 퇴직과 관련된 인건비, 4번은 경비, 5번 기타, 6번 충당금, 환입 이런 식으로 이 유형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비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4번 경비 선택을 해도 되고 4 엔터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은 사용할 거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적요를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로 나누어서 하나씩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요건 다 이제 생략하고 영문명 이름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현금 적요 여기 있죠. 현금 적요 여기다 1번 여기다 입력하시고 1 하고 엔터 치면 01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협회비 현금 지급이라고 타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은 되고요. 비곤안에 넘어가는데 비곤안에 입력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요도 입력해야 되겠죠? 네, 바로 대체적요 바로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네. 자, 여기 번호 1번입니다. 또 적요도 대체적요 그 책에 보시고 협회비 미지급 자, 이런 적요들이 이제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이 곧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시사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138번. 138번이 전도금이라는 개정 과목인데 이 개정 과목을 이렇게 고치라는 거예요. 소액 현금으로. 근데 아마 138번은 빨강색일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38을 입력을 해도 찾아갈 수가 있는데 138 자산이거든요. 여러분 마우스로 자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산. 네, 자산에 유동자산 한번 클릭해 보시고 당좌자산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당좌자산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현금부터 쭉 나올 텐데
여기 화면이 122번까지밖에 접근은 안 보이네요. 자, 스크롤을 해보세요.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세요. 예. 그러면 138번 보일 텐데요. 네. 지금 138번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예, 빨강색이죠. 그냥 여기 138번의 전도금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글씨가 이게 빨강색인지 잘 안 보입니다. 네, 커서가 들어가 버리면 검은색하고 똑같은 색으로 보이죠. 근데 예, 이렇게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보면 아 이건 빨강색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더 씌우기로 입력하면 입력이 안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컨트롤 F1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 전도금에다 클릭을 해놓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키보드의 기능키 F2를 한번 툭 쳐줍니다. 그리고 입력하면 입력이 돼요. 소액 현금. 전도금이나 소액 현금이나 같은 거예요. 네. 소액 현금이라고 쓰는 회사도 있고 전도금이라고 쓰는 회사도 있는데 네. 우리 FAT 1급에서는 이 소액 현금 문제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 구분은 일반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우리가 보면은 자, 우선 계정 과목 코드가 있고요. 계정 과목의 이름이 있고 구분이 있고 사용을 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선택이 있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코드가 있으면 그 관계되는 코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서 보시면 132번의 대손충당금에 관계되는 코드가 131번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대손충당금은 차감 계정인데 차감 계정인데 무엇의 차감이냐? 131번에서 차감한다. 그럼 131번은 뭐냐? 선급금. 예. 선급금이 뭐예요? 우리가 계약금을 미리 주는 것이죠. 계약금 줬는데 거래처에서 물건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떼이는 거죠. 예. 그러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선급금이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 상품을 받을 또는 원재료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건데 거래처에서 계약금만 받고 공장 문 닫아 버렸어요. 아니면 공장이 파산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거기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둘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관계 코드라는 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121번의 대손 충당금은 관계 코드에 120번을 걸어놨다는 것은 여기 대손 충당금 121번으로 설정하면은 120번의 차감 계정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등록할 때 우리가 보시면 우선 앞에 맨 먼저 코드, 그 다음에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구분, 사용 여부, 그 다음에 그 관계되는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관리 항목, 관리 항목을 우리가 이제 보통 거래처, 부서, 사원이 기본적으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정 과목은 부서별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부서별로, 그 다음에 거래처별로, 그 다음에 개인별로. 예, 이것이 관리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코드, 표준 재무제표, 출력용 명칭, 영문 명칭까지 이렇게 이런 항목으로 계정 과목이 등록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수행 3번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의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자, 이제 관리 항목 설정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승용차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뭐 이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두 개만 해보라는 거예요.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하고 요 두 개에 대해서 32번 업무용 승용차라는 관리 항목을 추가해 보시오. 그래서 관리 항목 등록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821번을 찾아갈 텐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821번 차량 유지비는 여기에 뭐에 해당이 되냐면 판관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판관비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801번부터 쭉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21번이 딱 보이죠? 보험료.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예, 이렇게 분류를 통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냥 아무데나 여기 코드 있는 데다 놓고서 번호를 직접, 네, 821 엔터도 필요 없네요. 821 하면 그 자리로 바로 갑니다. 선생님, 코드 번호에다가 커서를 놨을 때 항상 맨 위에다만 놔야지 바뀌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뭐 아무데나 놔도, 예, 여기다 놔도 821, 예, 821 맨 위에 있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관리 항목이 어디냐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예, 거기를 클릭해 보십시오. 예, 관리 항목을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은 관리 항목이 거래처, 부서, 사원, 그 다음에 카드, 프로젝트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거래처의 동그라미, 부서, 사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동그라미, 예, 나머지는 전부 XX 되어 있어요. 네,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관리 항목이 맨 나중에 등록됐기 때문에 맨 밑에 보입니다. 32번 업무용 승용차 관리. 자, 거기를 동그라미를 만들어 줘야 돼요. X를 클릭하시면 0번이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동그라미로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관리 항목 옆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이 관리 항목을 나중에 언제 쓰이느냐면 전표 입력할 때 보험료, 만약에 보험료 중에 차량과 관련된 보험료 지출했을 때 몇 호 차량의 보험료다라는 것을 전표에서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관리하겠다. 차량별로 보험료를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되죠? 네. 822번. 그 밑에 바로 보이네요. 822번도 관리 항목을 더블 클릭하시고 32번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X를 클릭하신 다음에 동그라미로 바꿔주고 확인. 동그라미로 바꿔주고 확인.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가 여기에 뒤에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정 과목을 하루 회사 설정 계정 과목란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계정 과목을 고치는 방법, 그리고 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해봤습니다. 네, 뭐 영문명 이름을 고친다든가 하는 것도 그냥 입력해주면 고쳐집니다. 입력해주면 고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계정 과목을 추가할 때는 아까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자산의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추가한다면은 유동자산의 당좌 자산에 들어있는 회사 설정 계정 과목 이걸 이용해야 되지. 가령 아까 판관비에 있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다가 여기 뭐 864번 이런 거에다가 자산 계정 과목을 만들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추가할 때는 해당되는 그 계정의 분류에 찾아 들어가서 만들어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자산은 100번대입니다. 코드들을 보면은 당좌자산 100번이죠. 재고자산 100번이죠. 예. 투자자산 100번이죠. 유형자산이 201번부터 유형자산이죠. 투자자산까지는 100번대입니다. 자, 무형자산 200번대죠. 기타 비유동자산은 900번대죠. 또 부채로 한번 가볼까요? 유동부채 200번대, 비유동부채 200번대, 300번대도 있습니다. 300번대.
200과 300번대. 자본 볼까요? 예, 자본 300번대. 예, 자본 자본 조정까지 300인데 기타 포괄 손익은 900번대로 돼 있죠. 예, 기타 포괄 손익은 900번대. 또 매출에서 가보면 매출 원가는 매출은 400번대. 매출 원가 45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영업의 수익 900번대. 영업의 비용도 900번대. 네. 제조 원가에 가면 500번대. 도급이나 분양 원가, 우리가 도급 원가 하면은 600번대. 분양 원가 700번대. 이렇게 코드가 번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정 과목과 적요 등록 연습을 해봤습니다. 수행 팁에 있는 거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79페이지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제시된 자료에 따라 개정 과목과 적요를 등록하고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강색의 개정 과목은 컨트롤 1번을 누른 다음에 수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하고, 개정 과목이 관리 항목에 32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추가하면 전표 입력 시에 관리 항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자,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거 계속해서 전기 2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2월이라는 작업은 무슨 작업이냐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계속 사업자가 단기의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또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등을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전기의 자료를 2월 받는 메뉴입니다. 2월 받는다기보다는 2월 입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프로그램을 그 더전 스마트의 프로그램을 단기에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작년께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작년께 자료가 없으면 외상매출금이 어느 거래처에 얼마인지, 또 외상매출금은 얼마인지 이게 넘어와야 되잖아요. 단기로.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넘어와서 2월이 되는 거니까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왜 필요하느냐?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단순히 비교식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전기거의 매출액, 매출원가, 뭐 판매관리비 이런 것은 뭐 2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기 손익계산서와 단기의 손익계산서를 비교식으로 작성하는 데 필요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이건 꼭 필요하죠. 예.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이 얼마이며 또 거래처별로 외상매입금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당연히 우리가 2월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본 작업을 통하여 각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2월 받을 수 있으며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당해년도에 개업을 한 사업자나 단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하고 마감 작업을 한 사업자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그러겠죠? 전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 입력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동으로 가져오는. 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그럼 뭐 전기 자료가 당연히 없죠. 예, 입력할 필요 없겠죠. 예, 우리는 계속 사업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앞에 6기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한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입력하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 계획은 자산의 차금 계정이므로 해당 자산 계정 과목 코드 번호 바로 아래의 코드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108번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꼭 109번을 쓰셔야 된다. 받으러움이 110번인데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꼭 111번으로 그 다음 번호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이런 코드가 다를 텐데 건물이 202번이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꼭 203번 다음 번호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 코드번호 순서대로 입력하지 않아도 코드번호 순으로 자동 정렬된다. 꼭 순서대로 입력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화면 하단에 차액이 0이 되면 제대로 입력된 것이다 이겁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서는 0이 될 때까지 입력을 하면 되고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재무상태표를 여러분 책에다가 이렇게 181번에 입력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림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입력을 하실 때 굵은 글씨는 코드가 없는 겁니다. 유동자산, 당좌자산 이런 거는 여기 현금, 당좌예금 여기서부터 코드가 있을 거고요. 지금 여러분은 아직 코드가 하나도 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많이 쓰면 쓸수록 외워집니다. 101번, 이게 102번, 이게 10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드가 외워지면 코드를 바로 입력하면 되고요. 외워지지 않으면 개정 과목에 2글자만 입력하면 돼요. 만약에 당좌예금이다. 그러면 당좌 검색을 하면 나타납니다. 현금이다. 이건 2자밖에 안 되죠. 현금하면 현금이 포함된 개정 과목이 나타난다.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2018년도 전기 거를 여기다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자산, 부채, 자본 이것이 여기에 집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란에 놓고서 우리는 현금부터 입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산 이런 개념 과목은 없으니까. 자, 코드 모르니까 우선 현금 한글로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금이 포함된 개념 과목이 딱 4개 있네요. 101번부터 177번까지. 우리는 101번이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현금. 자, 한 번 더 엔터 치면 차변에 딱 오네요. 여러분 앞으로 자산 여기다 입력하는데 차변에 오는 것은요 다 자산이 올 거예요. 그런데 자산을 입력하는데 대변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차감 계정 선택하면 대변에 가요. 자산 중에서 잘 보세요. 자, 일단 차변에 왔죠. 그러면 그 금액 입력하겠습니다. 1280만 원 어떻게 입력하면 되죠? 12800까지는 한 자씩 입력하고 000은 여기 플러스 단추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12800 플러스 한 번.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밑으로 딱 내려옵니다. 다음에 당좌 예금이죠? 당좌 엔터 치면은 당좌가 포함된 개정 과목 2개가 나와요. 자, 102번에서 엔터. 또 한 번 엔터 치면 차변에 딱 오죠. 자, 38950 이거는 한 자씩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땡땡땡은 플러스 그리고 엔터. 자, 보통예금은 여러분 103번 한번 입력해 보세요. 103 보통예금 103번이에요. 자, 41626 플러스로 땡땡땡 엔터. 단기 매매증권 단기 입력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검색이 되죠? 아래로 내려와서 엔터. 여러분 아래로 내려올 때는 방향키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죠? 위로 올라가고 화살표로. 70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외상하고 엔터 치면 외상이 검색이 되죠. 엔터. 한 번 더 엔터 치고 나서 8200 플러스 네. 숫자키가 안 먹혀요. 여기 넘록이 꺼져 있나 봅니다. 얘가 지금 엔터 한번 쳐요. 또 문제 되시는 분 있나요? 네. 아니 더블 클릭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서 더블 클릭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아니 거기다 이거 여기 이렇게 엔터도 이렇지. 단기 한글로 단기 두 글자만 써야 돼. 단기 엔터. 그리고 방향키로 내려와서 단기 메뉴 거기다 놓고 엔터. 또 엔터. 마우스로 잡는 것보다 엔터가 좀 키보드로 됐어요. 네. 키보드를 사세요. 바로 밑에 거. 이걸 만약에 이제 대선 준다면 이걸 순간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져가고 다 여기만 있는 게 나온 거는 여기에 여기 그래? 내가 좀 아까 230번이었어.
자, 지금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예. 자, 뭐가 의문이 가시냐면은, 자, 재무상태표 입력하시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자, 외상매출금은 이거 입력하실 텐데 대손충당금을 이걸 입력할까요? 아니면은 이걸 입력할까요? 이게 고민이란 말이죠. 여기 있는 이거를 입력해야 됩니다. 82,000원을. 네. 여기 있는 것은요. 예. 여기 대손충당금에서 아니야.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차감 계정을 뺀 것입니다. 이거. 예. 뺀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거니까 이걸 입력해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대손충당금과 여기 있는 대손충당금이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이건 109번으로 해야 되고 받으러금이 110번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손충당금을 검색하지 말고 여기 있는 대손충당금은 108번으로 109번으로 직접 입력해야 되고 여기 있는 대손충당금은 111번으로 직접 입력해야 돼요. 자, 그래서 109번. 그러면 대변에 갑니다. 대변. 차감 계정은 대변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82,000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 예. 받으러움이 2400 플러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111번을 입력하라 이거야. 24,000원. 상품. 여기 한글 입력이 코드란에서 한글 입력이 잘 안 돼. 저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네. 지금 여기 두 분. 그래요?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이 한글 입력이 이 프로그램 문제인데, 예, 이거 한글 입력이 안 돼. 그러면 나갔다 들어와야 돼? 예, 닫았다가. 이거는 이 프로그램 버그입니다. 예. 곧 고쳐질 거예요. 이게 이제 업데이트 하라는 거 나왔을 때, 이거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하라고 나올 때 눌러주면, 뭐 분명히 지난 시간까지도 괜찮았는데. 오늘 업데이트 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 상품. 예, 나갔다 들어오면 해결되는군요. 상품 다음에 이제 건물 5천만원 50 플러스 엔터. 네.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3번을 꼭 써라 이겁니다. 검색하지 말고 203. 그러면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에 들어가요. 차량 운반금 900만원. 비품 2432. 감가상각 누계 213번. 160.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네.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44662. 그 다음에 미지급금 5천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 5천만원. 이익준비금 500만원. 미처분 이익 50. 이렇게 해서 다 입력하면 여기 차액이 0이 떨어지면 맞아요. 0이. 예.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똑같아야 되고 여기도 자산총계하고 부채 자본총계 요게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 메뉴만 빠져나갔다 들어와도 돼. 프로그램을 안 닫아도 전기도 조명한 대표가 받았다가 다시 들어가고 프로그램까지 안 닫아. 여기 나와 있잖아. 네. 능력 관계가 이걸 나와 왜 그걸 받았어요? 전기를 생산하고 이거에 맞아. 여기가 유형. 이원해야 돼. 아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네. 동일한 영상이에요. 전기가 뭐가 입력하는 거예요. 없는 상태가 안 오늘 그 업데이트 하고 나서 그거 크기를 해야겠다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지금 여기 입력하다 문제 생기는 거는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해결돼. 다 입력했어요? 이성을 빨리 하자.
많은 글자는 한글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다 입력하실 분은 여기 제로로 떨어졌고 요 차변 대변 합계하고 자산 총계 부채 자본 총계가 일치하는가 보세요. 네, 그러면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처분 이익 잉여금이요. 예, 예, 그 이제 뒤에 책을 넘겨보니까 네, 네. 2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걸 제가 생각을 못했군요. 여러분 여기 377번으로 하면 안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같은 건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기에 즉 2018년도 결산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맞아요. 2018년도 결산서에는 아직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19년도로 넘어올 때는 이것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개정 과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금 2월 작업을 우리가 수기로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신에 2월 이익잉여금 개정 과목 이름을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375번이 아니라 375번. 네. 375번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개정 과목을 고쳐서 입력해야 됩니다. 책에도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알고 수정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알고. 그러니까 전기분 재무 상태표를 시험지에서 줄 때는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입력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우리가 알아서 바꿔 입력해야 돼요. 그것도 시험 문제. 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